클래식 바디 총총입니다. 이제 대회가 5일 지나고 몸무게가 한 5kg 정도 쪘는데 체지방은 재지 않아서 얼마 정도 나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체지방 아직 10%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몸이 사이즈가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종은 안 와서 다행인데 앞으로 계획은 림매스업을 하면서 체지방이 한 10%에서 15%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근육량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분할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분할법이더라고요. 특히 초보자분들이 분할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분할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분할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제 제 지인분들도 그렇고 분할법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내추럴 분할법, 그다음에 로이더의 분할법 이렇게 막 나눠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유튜브 분들도 많으시고 이 분할법에 대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분할법의 경우는 분할법은 각 분할법마다 장단점이 있을 뿐이지 내추럴 분할법, 로이더 분할법 이렇게 분할법을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2분할, 3분할, 4분할, 5분할 뭐 이렇게 다 많은 분할법들을 이제 운동을 하면서 해봤는데 그 분할법마다 장단점이 있을 뿐이지 내추럴은 2분할이다, 뭐 로이더는 5분할이다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중요한 거는 운동의 시간이 중요한 거지 분할법을 어떻게 하냐 뭐 어떤 분할법을 하면 더 몸이 좋아지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할법이 가장 좋다, 내추럴은 어떤 분할법이다, 로이드는 어떤 분할법이다 이런 거보다는 각 분할법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할법으로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기마다 아니면 이제 정책이 올 때마다 분할법을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어차피 분할법을 계속 이렇게 바꿔주고 운동 루틴을 바꿔주기 때문에 어떤 분할법이 가장 좋은 분할법이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할법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말하자면 내추럴 분들이 이분할법을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분할로 운동을 해봤습니다. 정말 근데 상당히 좋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왜냐면 항상 상체와 하체가 펌핑감을 거의 매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전체적으로 커져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점점 몸이 뭔가 더 성장하는 느낌이고, 그런데 결국 단점은 한 가지 운동을 한 부위에 집중적인 타격을 주지, 그렇게 많은 타격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 부위를 10cm 안에 거의 최대 10세트 안에서 타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운동의 어떤 그런 좀 중수 이상이 아닌 이상은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분들은 아마 10세트 하면은 정말 완전 초보분들의 경우에는 조금만 운동해도 뭐 근육통이 오거나 할 수 있겠지만 초보에서 중수 좀 사이에 있는 분들은 10세트 안에서 아마 많은 운동량을 느끼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할법은 좀 어느 정도 중수 이상이신 분들이 매일 전신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할 때 하는 운동이 그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3분할은 가슴이두, 등삼두, 그다음에 어깨 하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3분할이 가장 보편적인 이제 루틴이죠. 3분할도 역시 주기가 짧게 돌아가기 때문에 가장 전신의 펌핑감을 느끼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운동 루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할, 5분할. 4분할을 이제 가슴, 등, 어깨, 하체 이렇게 4분할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5분할 같은 경우는 가슴, 등, 어깨, 하체, 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4분할의 경우에는 팔을 이제 가슴에 할 때, 등 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5분할 같은 경우에는 팔을 아예 나눠버리기 때문에 좀 그 주기가 길게 되죠. 루틴 주기가 길기 때문에 그 한 부위 운동할 때 확실히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강하게 훈련할 수 있는 루틴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루틴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뿐이지 어떤 루틴이 가장 좋은 루틴이다, 내추럴하게 맞는 루틴이다, 로이드하게 맞는 루틴이다, 이런 거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시간이 얼만큼 내가 운동을 경력이 얼만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1년 동안 만약에 2분할을 계속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2분할을 계속 운동을 했다고 치고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3분할을 계속 운동했다 치고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4분할을 운동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결국 누가 더 몸이 컸을까요? 그거는 정말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거는 1년 동안 꾸준하게 운동한 사람이 몸이 좋아진 거지 2분할을 해서 1년 한 사람, 3분할을 해서 1년 한 사람, 4분할을 해서 1년 한 사람, 그거는 누가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정말 그 차이는 미미한 차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 중요한 거는 1년 동안 꾸준하게 일주일에 5일을 나간 사람, 일주일에 4일을 나간 사람, 일주일에 3일을 나간 사람, 이 차이가 중요한 거지 어떤 분할을 어떤 분할을 했느냐가 결국에 몸의 성장하는 데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운동의 자세와 운동 얼만큼 구력이 됐느냐, 그리고 운동 시에 얼만큼 그 부위에 자극을 느낄 수 있느냐, 이런 것, 그리고 얼만큼 중량을 증량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어떤 분할을 짠다고 해서 이게 정말 변화가 느낀다, 변화가 확 크게 온다, 이런 건 절대 없는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이 가장 몸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할 훈련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운동을 하면서 운동 부위에 자극이 오지 않거나 어떤 부위를 계속 반복하게 똑같이 운동하게 됐을 때 정체기가 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결국 운동 분할을 바꿔줘야 되고 그 분할 안에서 운동 순서도 바꿔줘야 되고 항상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2분할로 평생 할 수도 없는 거고 3분할로 평생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가장 좋은 분할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분할에 대한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접어두시고 운동을 얼만큼 내가 꾸준하게 열심히 나갈 것인가, 그리고 쉬고 싶을 때 내가 어떻게 운동을 더 하루라도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 방법의 종류나 이제 세트 같은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운동 영상들을 조금씩 올릴 예정인데요. 제 운동 영상을 보면서 자세나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